네, 이렇게 하면 제 얼굴까지도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어폰을 꽂고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이 상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조금 띄워놓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서울경제TV에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채널 쪽에서 서울경제TV라고 하는 이름을 띄워놓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많은 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그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다른 채널이나 뭐 전화, 문자로 개인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라던가 기타 등등의 사칭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꼭 뭔가를 송금하거나 진행하거나 결제하시기 전에는 꼭 1577-7451 네,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니까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돈이 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뭐 카카오 측에 이 삭제 채널 링크를 보내고 내가 허반석이고 저기에 있는 건 내가 개설한 게 아니라서 좀 삭제를 요청합니다 하면 지워주기는 수일간에 지워주는데 뭐 다시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하나를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 링크, 오픈 채팅방 링크 이외에는 네, 다른 링크는 아니다라는 부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계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김상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의 질문을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이 채널에서 더 그 방송이 조금 더 빠르게 나가거든요. 그쪽에서 오시면 제가 채팅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계신 분들도 이쪽 보셔도 되고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의 카카오 79님 안녕하세요. 간다간다 뿅간다님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킴조이님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우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킴조이님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간다간다 뿅간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6시가 시작이 되면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질의응답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서 같이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이 이제 그 금감원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종목 상담은 불가능하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0분, 네, 마감 60분의 승부에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이용하시면 뭐 전화나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는 그때 같이 종목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시 59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딱 1시간 동안만 진행을 하기로 서울경제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식사를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분들은 좀 여유롭게 보실 것 같고요. 식사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은 얻어갈 게 뭐가 있는지 그래도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이야기처럼 딱 해야 할 이야기들만 조금 쏙쏙 뽑아서 진행을 해 보려고 저도 PPT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경제TV에 네, 좀 계시고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인사 그리고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인사 안녕하세요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숫자 1번 정도 남겨주셔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구나. 혹은 뭐 운전 중이나 이동 중에 아니면 지하철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1번 정도는 남겨주시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정문 님이실까요? 송정문 님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승정문 님이라고 보여서 네, 승정문 님 채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조금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이거는 예전에 보았던 그 서울경제TV에서 허반석에 대한 그 안내 광고 영상인데요. 뭐 끝부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게 제 얼굴이나 준비된 화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멘텀 투자 레터 투자 스타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빠르게 드릴 거고요. 5월을 시작할 때는 선택과 집중의 5월이다 라는 이야기로 5월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올해 1월 10일 또는 20일 어간까지 지수의 상승과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5월 동안 지수는 지지부진했다. 재미가 없었다. 라는 부분이었고 테마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가다가 잦은 매매에 의해서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실적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로의 실적 기준에 선택과 집중이 조금 있어야지 그래도 양호한 5월을 보낼 수 있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로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말씀으로 5월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모멘텀 체크리스트,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어떤 종목으로 1월부터 5월까지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수익을 실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짧게 볼 거고요. 그리고 한 20여 분 정도는 Q&A,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오셔서 같이 뭐 질문을 주시고 시장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 상단에 있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만땅님, 그리고 정은영님, 최경수님, 민숙김님, 은숙송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모멘텀 투자 레터는 직장인 분들이 조금 하시기 편하도록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급락, 시세가 빨리 변동하는 종목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그래도 업황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기업 가치가 살아있는 중장기 추세 매매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 기업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모멘텀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 가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능한 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는 게 일종의 매매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뭐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왜 지금 이렇게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는가, 또는 이게 재난 문자처럼 울린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매매 알림을 5번 이상 조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5번 연속으로 알람이 울린다라는 건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팔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암묵적으로 모멘텀 투자 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 가족분들은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올리는 건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뉴스 같은 것들, 리포트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텐데, 반복적으로 올릴 때는 뭔가 이거는 매매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반복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림이 울릴 때만 매매를 해도 수익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을 방송을 할 때마다, TV에 출연할 때마다, 저녁 방송 주유소에 출연할 때도 그렇고요. 아침 작전 리포트 오전 8시 10분경 매일 아침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 기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능한 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손실이 적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이야기는 차트를 열어놓고 최근에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종목은 옵트론텍인데요. 옵트론텍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조금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부분으로 보면 가장 낮았던 언저리를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최근의 동그라미나 최근의 저점, 가장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그어 놓고서 제 얼굴이 방해가 되면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를 연결을 해보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위에 추세선을 보면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막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하단, 여기 하단, 여기 하단, 최근의 하단, 그리고 다시 이 구간이 하단인데 이 구간을 조금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실이 이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추세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는 이용 중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에 숫자상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면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기업이 성장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허텔신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업이죠. 저점들을 조금 이렇게, 최근의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를 이렇게 여러 번 칠 수 있는 차트가 나옵니다. 추세가.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두 번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니까 이 추세가 깨지 않고 반등 포인트마다 반등,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 맞고는 이제 시세가 조금 크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나온 기업들을 어디까지 내가 보유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평행한선을 하나 올리면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되돌림 자리에서 1차로 가볍게 TV 방송을 보시고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네, 좋네 라고 가볍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행한선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려 보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엔 업황에 대한 부분들 시세가 주어지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면 여기까지 조금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목표가를 상징적으로나마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급이 깨지지 않는 한 5월 27일 99,500원까지 상승을 좀 해줬는데 수급이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은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연기금과 투신 보험 쪽에서 기관 수급이 그래도 조금 뒷받침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능한 한 수익률 극대화가 도전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하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인지 확인을 해서 그 추세를 쭉 이어갈 수 있다. 혹은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이러한 기업이다.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나 이 기업을 아주 낮은 가격에서 샀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시적 모멘텀. 내가 굳이 찾고 뒤져보고 뉴스를 찾고 했을 때 생각나는 모멘텀도 중요한 보물 같은 부분이지만 이 기업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가시적 모멘텀, 성장 동력이 잘 뒷받침된 기업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차트상, 숫자상, 가시적 모멘텀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도 저의 뭐 수익이나 뭐 회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래도 방송에 나오는 허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지침 또는 긍정적으로 기준을 세워줘서 나도 저거대로 한번 투자를 연습했더니 나쁠 건 없더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써니님, 아침 방송은 직장인이라 본방상수는 못하고 퇴근 후 꼭 시청하고 주유소 방송은 저녁 먹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 잘 듣고 있습니다. 써니님 반갑습니다. 화수선님 반갑습니다. 아란님, 네,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만화님, 일요일인데 방송 나오네요. 홍보를 하시면 시청률 많이 오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시청률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얻어가시는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이죠. 21일 주유소 방송을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라도 방송을 보고서 뭔가 노력하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선물로 이마트 정도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방송 말미에 드렸었는데 이마트 차트가 그래도 돌아서는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마트를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21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금요일 장이 끝났으니까요. 네, 월요일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서 이 부분들 방송을 그래도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유익함을 조금 챙겨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고 했는데요.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의 그 기준은 꼭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건강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이야기,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준은 실적입니다. 건강한 포트폴리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 건강한 기업들이 꾸려져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이고요.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간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보셨을 때 결국 시적절한 포트폴리오의 덩어리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뚱맞게 산업과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았다라고 한다면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라고 하면 어느 섹터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통신 장비 5G 섹터가 떠오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부터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통신 장비 5G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RF 머트리얼즈, RF HIC 그리고 KMW도 함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섹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뉴스에서 너무 크게 떠드는 그런 부분들은 혹여나 차트가 떠 있다면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염두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로로또씨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네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려고 매주라 그럴까요? 매달 마지막 주 또는 4주째, 5주째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을 잡아서 미리 고지를 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이러한 일정들은 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다간다 뿅간다님 5월보다는 6월은 유난히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곧 날아갈 종목들이 무지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6월 시장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꾸려 놓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급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조희님, 허의원님 추천주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실체가 있어 마음이 편안입니다. 반석뱅크로 노후 대비 중입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익률 관련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달 공개 방송에서도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독 회원분 중 이제 가족방 분 중에서 송이님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계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감사의 글을 한번 적어주시면서 본인의 계좌를 조금 찍어주셨습니다. 1월 거의 이제 말부터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던 부분들이 있으셔서 오셔서 이제 같이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받아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문의를 해 오시면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뉘앙스를 모멘텀 투자 레터에 이제 기업 분석을 조금 올려드립니다.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저의 그 전망, 의견들을 이제 기업 보고서 방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가져가실 종목들은 또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선정한 기업들로 뭐 가능하면 건강하고 가능하면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1월 수익률과 2월 수익률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 이렇게 말 그대로 계좌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의미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계좌가 플러스 20% 이상으로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계좌 전체의 수익률이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것을 조금 보내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도 한번 다시 넣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5월 이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계시는 이제 정영란님, 김선화님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순송님 혹시 추천 종목도 주시나요? 추천 종목은 아까 전에도 이마트라는 이야기 좀 드렸었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주 저는 목요일 오후 8시 주유소 방송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 50분 그리고 이어서 2시 50분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오전 8시 10분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데일리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향후 전망이 좋은 그런 섹터들과 각 기업들의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이 리포트는 집중적으로 조금 추적하고 있는 리포트고 애널리스트 분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꾸준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목 추천 이런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느새 간다간다님의 찐팬이 되었습니다. 음유 시인이죠. 간다간다님 삼행시도 굉장히 잘 지어주시니까요. 이제 다시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장전 모멘텀 투자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워낙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모멘텀 투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잠궈 놓습니다. 코드를 조금 걸어놓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좀 잠궈 놓았는데요. 이거를 또 채팅방에다 쓰면 그것만 보고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비밀번호는 0930입니다. 네, 0930이고요. 뭐 과장님도 이 번호는 채팅방에 적지 않는 걸로 해서 이 방송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듣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 코드는 비밀번호는 0930입니다. 0930 치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장 전에 이 모멘텀 투자 레터 공개용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전일 미증시 간밤의 미증시 움직임과 그리고 특히 섹터나 종목들, 그러므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31일 월요일장에 보내드릴 리포트 내용 중에 투자 레터 내용 중에 인플레 압력과 경기 재개 기대라는 제목을 좀 꼽아 보았고요. 결국엔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의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있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노마스크, 마스크를 이제 백신 접종에 따라서 7월부터는 조금 벗을 수 있다, 실외에서는. 그리고 거의 9월 정도 되면 1차 접종을 맞은 인원에 대해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방역 지침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죠. 그래서 노마스크 경기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수준은 증시에도 좋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테이퍼링은 유동성 추가 공급의 회수고 금리 인상은 유동성 자체의 회수다라는 부분들 방송에서도 그리고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테이퍼링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약 6개월 이내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테이퍼링의 논의나 시작부터 금리 인상 시작까지 약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지수, 글로벌 지수 자체들이 상승했던 상승기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 상승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또는 은행 관련된 금융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모두 다 살펴보면 하나같이 2023년 정도는 되어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현재 경기 회복이 먼저고 시장 안정은 경기 회복 다음이다. 그래서 옐런 연준 의장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심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기 회복이 먼저다. 실질적인 경기 회복, 고용 회복에 대한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면 그 이후에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은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들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수 상승을 누려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너는 투자고 나는 투기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 시세가 나오는 종목. 너무 빠르고 자금이 몰리고 돈이 몰려서 차트가 훅훅훅 올라가는 그런 차트에 덜컥 매수를 하셨다가 차익 실현 매물 일종의 세력들이 털고 나가면 거기에 꼼짝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의 전화를 이 방송을 출연하면서 종목 상담 때마다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한국전력이 급등을 하니까 한국전력을 더 올라가겠지 하고 샀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너무 달콤함에 젖어서 너무 달콤함에 젖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계좌에 결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의 기준을 꼭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려는 연습, 그리고 그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가지고서 잦은 매매보다는 사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연습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5월 이후에 장세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첨예한 눈치 싸움이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눈치 싸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뉴스, 언론은 지속적으로 개인들을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겁을 줄 겁니다. 테이퍼링이래, 금리 인상이래, 어떻게 할 거야, 외국인들 공매도 어마어마하지, 이런 이야기들로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하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는 회복되고 소비는 회복되고 쌓아놨던 재고가 줄어들면 추가 수주가 일어날 거고 공급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엔 기업들의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어느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의 스터디를 했느냐가 우리의 계좌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로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샀다,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 순환매 장세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세가 나왔다, 저기서 시세가 나왔다, 뭐 해운에서 나왔다가 다시 자동차로 오기도 하고, 앞으로 5G 인프라 투자 미국으로부터 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뭐 5G도 돌아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IT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얼마만큼의 가이던스를 7월 정도에는 가이던스를 제공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이던스를 제공할 때에도 그래도 책임이 있이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IT 기업들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애플이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이던스 전망치가 7월 정도 2분기 전망치가 나올 때는 가이던스를 주면 IT 섹터는 조금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냥 실수는 없겠죠. 갈 수 있겠죠.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돌고 있는데 인내심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도구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좀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자주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매 장세에서 여기 갔다가 사고 손절하고 저기 갔다 사고 손절하고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해서 샀다면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그랬고요. 호텔신라도 그랬고요. CJ제일제당도 그랬고요. 두산도 그랬고요. 여러 기업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실체가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다면 결코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적자 기업인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죠,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매매에 대해서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매매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스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기서 수익을 냈네? 그럼 나도 가볼까? 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는 결코 이 바닥에서 이 시장에서 날고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내 돈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꼭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는 투기고 너만 투자냐라는 이야기 꼭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와 이유,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한 이유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좋대라는 이유 말고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에 대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님 옵트론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옵트론텍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는지 적어주시겠어요? 옵트론텍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옵트론텍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도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유와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옵트론텍도 제가 추세를 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를 그을 때 꼭 보세요. 옵트론텍은 지금 보고 다시 안 볼 것 같습니다. 이 추세를 한번 그어보고요. 그리고 조금 뜨네라고 하면 그 전에 있던 이 저점 구간을 이렇게 보면 옵트론텍이 어디에 납품을 하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걸로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추세선을 지켜나가고 있다가 추세선을 일시 이탈했죠. 이 이탈했을 때 마냥 꺾여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액 컨센서스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컨센서스 추정치가 수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영업이익이 43억에서 78억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였지만 흑자를 전환하는 올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워낙 IT 섹터가 코로나19의 타겟이 되었고 피해로 좀 불려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가 78억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100억 이상을 했던 18년도, 19년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까지 본다면 121억, 180억까지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1번과 2번의 기준에 조금 부합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셔서 작전 리포트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한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작전 리포트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전에. 이날이죠. 금요일이니까. 분명히 옵트론텍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보셨고 저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추세가 조금 깨졌지만 1분기 실적 여파로 조금 깨졌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 한 해 증가할 거다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고 옵트론텍이 급등을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폴리드 줌 카메라의 OIS 액추에이터 뿐만 아니라 그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들 자화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이 기업들에서 모두 다 프리즘을 쓰는데 그 프리즘을 납품하는 업체가 옵트론텍이다. 옵트론텍이 이 세 가지 기업에다 모두 다 납품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 성장 동력을 봤을 때에는 카메라 렌즈겠죠. 그 카메라 렌즈, 특히 테슬라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슈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라이다를 버리고 우리는 카메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를 좀 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는 옵트론텍이 삼성전자 협력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2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배터리 공정에 사용되는 필름이나 테이프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협력사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전망이 컨센서스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트론텍을 매수를 했다라는 걸 예시를 들어도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어서
이 기업이 뭘 만드는 회사야? 프리즘 만드는 회사래. 이 기업이 납품하는 게 뭐야? 렌즈 자동차 용품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 이런 거 한대. 아, 그렇구나. 실체가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 기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장기 투자, 고점에 사서 물려서 끌고 가는 어쩌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장기 투자.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투기는 어쩌다가 장기 투자하는 거고요. 투자는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중요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행운. 누가 이거 좋대? 그걸 사서 수익을 보면 행운이죠. 근데 그걸 사서 피해를 보면 나의 게으름으로 보셔야지. 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손실을 봤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행운을 노렸던 나의 아니란 마음이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두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장기 투자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스터디를 하지 않은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물렸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투자죠.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내가 스터디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 투자 레터,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한 40분 정도가 되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봤는데 백종원 선생님, 백종원 사장님, 백종원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것보다 매장에서 사먹는 게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을 조금 방송해서, 그리고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맛을 보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맛보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면 그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에서 해먹으면 얼마나 싼데 이거를 이 가격에 팔다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내가 직접 재료들을 사서 해 먹고 이제 상해서 버려지게 되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들을 다 사서 만들어 먹고 싸게 잘 먹었다 했는데 버려지는 것들까지 가격에 넣어버리면 결코 뭐 시장에 가서 매장에 가서 사 먹는 게 비싼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뭐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 사장님들이 와서 다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그리고 마리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장기 투자 한다는 게, 그리고 나도 전문가들 말 들어서 뭐해?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기준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송인님이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는데 혼자 했을 때랑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이랑 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쩌다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한 달에 일정 부분의 수업료를, 그 다음에 구독료를 내면서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줄여나가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사먹는 것처럼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가능한 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면 뭐 호텔신라, 옵트론텍, CJ제일제당, 삼성, SDI, ISC 이런 기업들을 좀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일종의 시장에서 부르는 잡주라는 생각이 들면 허반석 위원이 하는
그 종목들은 나랑 좀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나랑 맞아 라고 하시면 저 식당을 갔는데 똑같은 라면집인데 내 입맛에 맞아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집에 갔는데 이 김밥은 나의 입맛과 맞지 않아, 이 라면은 나의 김밥과 맞지 않아, 똑같은 뭐 곳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먹어도 다 내가 끌리는 식당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구독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육아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시장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보는 사람한테 맡겨보는 게 그래도 내가 혼자 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젊습니다. 30대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고 맛있는 식당을 모멘텀 투자 레터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찾고 싶은 식당으로 비유를 오늘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아주 가끔 한번 생각나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재료도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료들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맛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유소 포트폴리오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옵트론텍도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급등이 뭐 그래도 전일 5% 정도 나왔죠. 그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디테일한 매매에 대해서는 결국 그 구독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지나서 차트에 이 라인을 그렸더니만 그런 거다라는 뭐 CJ제일제당이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제가 2020년 12월 24일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올해 꼭 사고 싶은 종목 4가지를 꼽으라면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12월 24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렇게 됐는데요. CJ제일제당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부터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횡보를, 그 당시에 횡보를 좀 했죠. 그래서 뭐 추세선을 그으라면 이런 추세선도 나올 수 있는데 추세선을 길게 그어보면 이런 추세선이 또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너무 급등한 종목이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고 지난해 연말 CJ제일제당 사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CJ제일제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추세선을 길게 조금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죠. 그러면 급등했을 때의 추세선은 좀 지우고 이 추세선으로 본다면 제가 보는 추세선은 이 추세선이었고 이 추세선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포인트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관심 종목을 담고 그 종목들을 더 연구하는 사람에게 뭔가 맡겨볼 만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미처럼님 반갑습니다. 여긴 빵장이 최고죠. 오늘 제가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이 있는데 제가 빵을 좋아합니다. 치킨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빵을 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여지없이 빵집에 가면 이것저것 다 사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아내가 적당히 반서가 오늘은 이것만 사자라는 이야기로 저를 달래주기는 합니다. 빵집도 그래요. 요즘 건강한 빵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빵. 그래서 건강한 빵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세를 이어가는 매매를 하시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만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거야님, 김영숙님, 정옥방님 반갑습니다. 거미처럼님 반갑습니다. 써니님 반갑습니다. 저는 허 대표님 만나기 전에 오스코텍 매수가 6만원대 어쩌다 매수로 지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절대 투기 안 해요. 가족이 되고 나서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조희님, 허이연님 만나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습관 거쳤습니다. 주린이에겐 너무 무서운 시장입니다. 5월달이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멘텀 투자 레터는 이렇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매일 아침 장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 모멘텀 투자 레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보유 종목들에 대한 최신 뉴스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뉴스를 취합을 해서 위에서부터 A to Z까지 쫙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이런 뉴스가 출고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 늘 첫 번째는 현대로템 뉴스가 있겠죠. 그리고 리포트들, 최신 리포트, 최근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리포트 안에 요약을 해드릴 때도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리포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을 스터디하는 시간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에 모멘텀 투자 레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전재범님, 저는 이번 주에 연장 신청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범님.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 방 분들은 연장을 하셔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방송국 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 알 수 있는데 연장을 하면 연장을 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연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 투자 레터 오겠지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전재범님 연장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수익, 편안한 매매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뉴스도 찾아보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정리를 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스터디가 자동적으로 좀 되실 수 있도록. 그러면 허반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했었지, 나중이 되더라도 스스로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짜여져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분명히 저보다 저만큼 적어도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는 오늘장 대응 가능한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이 가격 밑에서는 조금 더 사셔도 좋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정규 모멘텀 투자 레터가 들어갑니다. 오전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대응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어떤지 좀 가격 전략 기준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 이외의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드리고 있고, 현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참여 코드 번호는 0930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이렇게 메시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 마감 즈음 되면 오늘 종가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흐름,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서 매일 한 5개에서 6개,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사세요라는 매매 사인까지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이 정도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이 정도 수익 냈습니다. 3월 달에도 이 정도 수익은 냈고요. 4월 달에도 이 정도 수익은 냈고요.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도 조금 했죠. 했고 2월 달에는 조금 했습니다. 3월 달에도 조금 매매했습니다. 4월 달에도 조금 매매했습니다. 네, 간식 종목도 드렸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더 조금 매매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매매 종목들이. 그래도 100% 이상, 200% 이상, 46%, 100% 이상, 80% 이렇게 조금 합산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모두 다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지 6개월 이제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연장을 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고요. 신규로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개월 정도 뭐 오셔서 뭐 3일 만에 5일 만에 나가시는 분들은 뭐 저랑 이 집에 와서 라면을 먹었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고요. 이 집에 와서 뭐 라면을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빵을 사서 드시든 뭐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재료로 조금 오랫동안 찾고 싶은 그런 식당 주인의 마음으로 모멘텀 투자 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시자, 어쩌다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자라는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참여 코드는 0930입니다. 참여 코드는 0930이고요. 광고가 들어올 수 있어서 방송 이후에는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이 창을 조금 열어놓겠습니다. 5월 31일 내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 그 기간 추가 이벤트를 좀 뭐 거의 매월 말 좀 하고 있는데요. 방송에 오셔서 시청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라도 뭔가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참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서 어쩌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투기가 아니다. 실체가 있고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런 부분들 좀 드릴 거고요. 원자력 섹터에 대한 부분들 카카오79님 주셨는데요. 그 소형 원자로,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그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중소형 원자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기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들 그리고 기사, 논문을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이 조금 연합을 해서 뭐 중동 쪽으로의 수출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가 현재는 저의 결론입니다. 최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로 쪽으로의 시세가 조금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속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특히 이제 뉴스에 움직이기도 하고 심리에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근거로서 과연 원자력 관련, 원자력 발전 관련 그리고 원자력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그 추세를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그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근거로까지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5G 장비 섹터를 조금 아침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미래 동력으로 보는 게 소형 원자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소형 원자로의 그 기술력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찾아보시면 리포트나 논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서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저도 보아야 하는 논문 중에 하나로 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조금 나온 기업들은 좀 나왔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섹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범님께서 반도체 섹터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삼성전자만 해도 뉴스마다 좋다 안 좋다 매번 다른 뉴스들이 나와서요. 삼성전자로부터 낙수 효과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장비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후공정 쪽 그리고 소재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매수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렇게 갈까?
갈까 할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있죠. 한 가지 깨지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가 연봉 차트입니다. 현재 연봉 차트인데요. 이 연봉 차트상 빨간 색깔이 5년 선이거든요. 5년. 이 5년 선을 제가 굵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5년 선을 하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통계, 뭐 공식적인 기관에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차트도 그렇죠. 이 5년 선을 하회했을 때 삼성전자를 뭐 적금을 해약해서 매수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다들 그런 거죠. 뭐라 그럴까요? 올해 3월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깊숙한 조정이 나왔을 때, 5만 원이 깨졌을 때 다들 공포에 떨고 있었죠. 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매매를 하는 분들이 조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섹터도 결국엔 반도체 공급 기업과 소비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뉴스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결국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았던 재고가 없어지면 결국엔 추가 수주, 추가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도체 섹터도 돌아와야 되는 이치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재고 부족, 추가 공급,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라는 사이클로 저는 모든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79님, 화학 섹터 조정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화학 섹터가 뭐 SK 케미컬이 좀 될 수 있을까요? LG 화학도 뭐 워낙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클 것 같고요. 화학 섹터는 좀 저평가 될 수도 있다. 저평가 구간,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외의 화학 섹터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을 뭐 예를 든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배터리 섹터임에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뭐 SK 케미칼 쪽으로 본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건강한 포트폴리오는 실적을 보셔야 되고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에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보셔야지,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섹터는 조금 급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고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화학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차트상 저점 구간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하고 있을 때 바닥에서 모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보유해 나갈 수 있는 화학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다간다 뿅간다님, 이 아이디로 수익을 많이 봐서 동전주가 가끔 눈에 들어오는데 동전주가 지폐주가 될 만한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EID라는 기업을 과감하게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기업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전주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EID라는 기업을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는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그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를 2월 달에 좀 크게 수익을 봤죠. 2월 달에 이 아이디를 뭐 크게는 뭐 180%까지도 수익을 본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조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디는 한국 코러스에 지분 투자를 100억 원을 했고, 그때 당시에 지분 투자했던 가격이 1,980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장외에서 10만 원,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10배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지분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수 있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생산하는 게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이었죠. 결국엔 엑시트를 했을 때에, 그리고 그 평가 이익이 회사로 반영이 될 때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화 전기, 그러니까 이화 공영이죠. 이 이화 전기와 EID 이트론, 그리고 EDT, EQ셀 같이 좀 엮여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또 않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다. 결국엔 가격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정옥박님, 회원 가입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찌, 그리고 6개월 만에 2천 손해봤어요. 손절하는 바람에. 이 부분입니다. 네, 좀 근거가 있는 기업들로 좀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손절할 때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수업료를 좀 내시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님, 좋은 종목은 기다리니 반올림 되돌아와 감사한 맘 여기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가 정답은 아니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 기업을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만환님, 이벤트 기간 3개월 138 15일 추가, 이걸 뭘 말씀하시는가? 원래는 기간 추가가 없습니다. 그냥 기간 추가가 없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하시면 기간을 추가적으로 넣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김영숙님,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마다 사모와 가니 올해 안에는 나옵디다. 그죠? 뭐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뭐 그 전략대로, 나름의 전략대로 잘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요즘 시장 또는 이 업계이기 때문에 종목 상담은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시가 좀 넘었는데요. 어, 잠시 동안 방송은 좀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방송은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좋은 수익들을 앞으로도 좀 잘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건강한 재료로 오래 찾고 싶은 식당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 그 리딩, 그리고 이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하는 동안 진실되게, 네, 내 가족들이 나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멘텀 투자 레터를 수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로템과 관련한 홍보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성심성의껏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로템과 관련한 홍보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방송 마치도록